이게 딱 요약해 놓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하면 돼요.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죠. 그래서 사업장 변경, 이 사업장 변경 무제한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안에 해야 돼.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 못하면 또 그것도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 고용 변동 신고서를 사업주가 신고를 하고 자기가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신청한다. 맞아. 그러면 내가 바꾸겠다 하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취직할 자리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업장이 실제로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용복지부 외국인부에서 문자, 알선 문자를 보내줘. 알선 문자라는 걸 어떻게 보내느냐? 자, 외국인 근로자 A라는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제 그러면 여기 고용복지부는 뭘 받느냐? 구직 근로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뭐냐? 근로자들 구인 명단을 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A하고 B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A 근로자 정보를 보내주고 여기 A한테는 이 B라는 회사 정보를 문자로 보내줘.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전화를 하든지 야 그걸 전화가 와요. 근데 한국말이 안 되니까 맞서로 어려워. 네. 그럼 오늘 니 와서 봐. 그럼 또 가. 그런 것도 이제 저한테 또 무리가 많이 와요. 특히 한국 왔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고 우리가 전화를 대신 해주고 이 친구 그러면 그 친구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 그 회사인이 그럴 캄보디아 자국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 기숙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숙사가 자기들 회사에 기숙사에 있어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기숙사 오기 전에 뭐 주변에 원룸으로 했을 때 그럼 월세는 누가 내? 월세도. 그러니까 월세, 전기세,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따로 내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야. 그것만 합쳐도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되거든. 그리고 식비는 또 어떻게 하냐. 중식이 저녁 바깥에 주느냐. 그것도 한 달 먹으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피하는 건 미리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막 집사님 다 안 해주시는데 확 답니다. 이 사람 물좀 아는 사람, 이 사람 옆에 좀 도움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찾아오는 전화 오고 도와줘. 오늘도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울진에서 일했는데 테이프 못 받았어요.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4년 동안 못 받았어요. 어쩔까요? 다음 주에 오라. 4년이면 나갈 때 되는 거죠. 예? 아니 나갈 때 되는 거죠. 불법지. 울진에 있다가 뭐가 안 맞았겠죠. 울진에 있다면 그 근로자는 무슨 일을 했다? 그게 맞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다 들으면 대충 나와. 그제도에서 일했다? 아니. 또 바다 근처는 다 돼요. 만약 충청도 어디 시골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일했다? 농축산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한마디 딱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딱 한마디면 지는 그걸 태어나고 싶어 죽겠대 한국말이 안 되는데 답답해. 근데 우리가 그걸 딱 알아주면 걔는 속이 꼴떡해. 그러면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줘야 이 친구들이 알고 자꾸 이런 이야기 저 친구들 데려오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 여기 하다 보면 여기 무슨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한국을 이제 공부하는 쪽을 이제 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이 실마다 받았습니다. 이 세븐 이 세븐.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부산에는 뭘 하냐면 지금 우리 양산에 사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양산에서 이렇게 외국인 이민 사회를 하는데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혹시 양산 웅산 외국인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요?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인상이 있어요. 사무실 소재에 가면 가만있어야 맛있는데 양산 체육관이라니까 운동장 그 밑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웅산 기관식 양산 외국인 운동장이지. 그게 다 미국의 종 소속들입니다.
부산에 오면은 이주민과 함께라는 좀 오래된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떨어져 나와서 부산시에서 이제 공개 입찰했는데 사실 그만 갈 데가 없었지. 그래서 지금 모라동, 사상 모라동에 외국인 주민센터, 그리고 1년에 부산에서 한 10억까지 나야 되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제 생각에 같은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좀 그쪽으로 더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전 국가 기관들 공무원들 통해서 하려면 한정이 돼야 돼. 왜냐면 다 뭡니까? 위탁 할 수가 없거든.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거기다는 한계가 있죠. 뭐냐면 그 위탁 받은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약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과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좀 우리 집사님들 좋은 일이 있는데 또 뭐 경력 단절된 분들도 그런데 와가지고 일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희망이 저런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양교에서 지금 한국 공부, 지금 러시아 예를 중심으로 그 김동훈 목사라고 국정도 지금 양산 외국인 하나로 교회 기끌 지나봤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목사고 경북대 러시아가 나와서 러시아잖아. 지금 러시아어는 전국적인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웅산 희망이지, 웅산 희망 노동자이지, 양산 외국인 노동자이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세요. 양산의 외국인 사회가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민주노 좀 그쪽으로 가면 친구들 그 교육시키는 게 한글 공부시키고 꼭 교면 뭐 노동자 권리 기본권 교육 뭐 하고 그래 하는 거거든.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와 저거 왜 나서서 저라노? 우리가 저 친구들 예수님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지.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좀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븐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오늘 우리 선교에 왔는데 어떤 F2까지 가요. 이 세븐하고 E9의 가장 큰 차이 몇 가지만 좀 봅시다. E9 비자라고 하면 단기 순환 비자라고 해요. 단기 순환 비자. 단기 순환 비자. 아까 말한 4년 10개월. 그럼 끝나고 나면 전화로 돌아가요. 전화 돌아가서 만약에 마지막에 있던 회사 사장이 야하고 잘 파트너 잘 맞았다면 이러면 성실 근로자라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이 사장의 초청에 의해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시험도 안 치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성실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 안 한 친구들 또 전화로 돌아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다렸다가 시험 치고 다시 정상적인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안 돌아오고 이 나이로 있는 동안에 이 세 번째를 취득하시는 분들을 국가에서 숙련 노무비자예요. 한국 입장에서 봐도 아깝거든.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앞으로 20년 이내에 양산에 있는 약간 영세한 현장 공장들의 사업주 중에 최소한 한 10명, 3명 정도는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상당히 잘 관리자 수준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지금 공장에 가보면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저 회사에서 사원이 30명. 한국 사람들은 4명, 외국인은 26명. 4명은 사장, 상무, 공장장, 그리고 회계, 남편, 와이프, 아들, 동생 다 50대 이상. 얼마나 했겠어요? 그게 똘똘한 애들 나오라고 하지. 그래서 나도 그래 그 친구들 보고 어쨌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하고 한국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그 친구들도 우리하고 친하게, 우리도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 왜냐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 부분을 그 친구들이 맡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언제까지 자꾸만 이렇게 거리두기 해가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먼저 다가서는 게 있어요. 좀 먼저 다가서서 팔 벌리고 손 벌리고 인정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회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이 사회가 아니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뭐냐? 자,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인정하자. 뭘 인정하자는 겁니까? 그 친구들의 삶을 인정해 주죠. 이게 그 친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죠. 인정을 주죠.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그냥 보십시오. 단기 순환하다는 이거는 이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단지 뭐를 생각하냐? 노동력만 생각. 한국에 지금 노동에 할 만한 손, 그 뭐면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부족한 저 사람 일하러 온 사람들이야 라고 그냥 문제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어찌 보면 한국인이라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우리가 살아온 한국 우리하고 같은 이웃이라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돼. 근데 자기들로서는 세상 일정 박아놓은 생각을 해보고 있어. 저도 제가 70년대 저희 고모들이 다 미국 이민 가거든요. 태광 사람이 잘 나가는 분이 가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반 풀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가발 장사하시더라고. 돌아가는데 카페 장사하시고. 한국에서는 태광 사람 뭐 부자하고 잘 나가는 분인데 그때 자기들 근데 옆에서 그냥 미국 이민만 날 거 가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는 게 가발 팔고 있고 공장 가서 일하고 카페 청소하고 그래 그분이 그러다가 미국 가면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왜? 고난이 오니까 한 방씩 얻어맞으니까 저희 친구들도 젊었을 때는 다 뭐 잘 나가긴 하니까 하더만도 저기만 해야 이거 보니까 뭐 한 방씩 얻어맞고 이러니까 저도 만들어 따랐으면 교회 다닐 때 한 방씩 다 얻어맞아야 돼. 안 맞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뭐 특별한 분들. 그래가 이제 결국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안 돼. 말이 안 돼요. 저도 선교사로서 OM 선교사로 나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대학 졸업했고 신학교 졸업했고 목사고 저는 뭐 그때 뭐 신학생활 갔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존경받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야. 그 느낌 아시죠? 외국인하고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도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전부 다 내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 같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같고 자꾸 작아져. 언어적인 그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있는 외국 애들 보면 저거는 그 한국말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참아주고 들어주고 그게 인정해줘.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고 성경에 좀 출근해가지고 나 들어가는데 커피숍에 앉아있더라고. 우리 30분 커피숍. 근데 뭐 무슨 오라 커피 한잔 마셔. 쫓아나가는데 소리하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3명하고 베트남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그래 자 한국말을 또 해주는 거지. 한국말 또 해주고 한국말 또 해주고 잘한다는 얘기 또 해보고 또 그럼 또 잘못하면 또 고쳐주고 그러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가 했던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보면 됐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 이 인정해 준다는 게 그 친구의 노력을 인정해 줘. 한국 와서 그 정도 말하면 내가 옛날에 영국에 와서 살 때 내가 영어 말하면 더 잘한다. 받아줘.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의뢰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냥 돈 벌러 왔다. 그 노동력을 제공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 지금 한국에 와서 저렇게 살기까지 그 고군분투하고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쓰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한국인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하려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봐줘야 돼. 그걸 이제 잘했다. 그래 친하게 지내자. 그래 어쨌든 등줄을 일고 손 따뜻하게 잡고. 사실은 한국 교실하면서 그게 더 중요해. 한국말 가르치고.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뭐랍니까? 복잡히 말하면 라포 형성. 라포. 신뢰감 형성. 공감대 형성. 그 사회복지에서는 그래 말하대로 라포라고 그지? 그 형성. 신뢰감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신뢰감. 이 외국인 친구들이 너를 믿는다. 그걸 딱 잡아. 그래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우등으로 우리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해. 제 선교회, 제가, 저 혼자 저희 아내하고 2명 사는데 지금 14년째 합니다만, 끊어지지 않아요. 매일마다 축구대회 친구들 또 와서 전화 와가지고 축구대회 참여하고, 사람 저하고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사무실 딱 요만해요. 지금 한 50평 되는 그게 새 들어가 있는데 하면서 그래 저는 딱 하나 제 마음에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집사님 저뿐만 아니고 집사님도 공직관계이지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시대는 이상 미래만 해서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인정하는 거. 인정. 그것은 인정이에요. 두 번째, 인정의 단계로서 존중. 그 친구를 좀 존중해줘요, 존중. 조금, 내가 그 친구들 그래도 내가 한국 와서 사는데 좀 대접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다 성인 아닙니까? 성인은 그래도 우리 한국 가잖아요.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이가 50, 60이 되고 20대 청년들을 만나고 20대 청년이 받을 만한 그런 존중감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존중감을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 안 그러거든요. 야, 인도네시아, 이리 와. 오늘은 내가 베트남 친구 이야기했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뭐 물어봐야 되는데. 이름 누구를 물어보래. 너 회사 같이 일하는 사장님 좋나? 그렇죠. 너 일하는 회사 사장님 좋나? 부장님 좋나? 그럼 애들 딱 얼굴 표정이 다 나와요. 욕 안 하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외국 친구들 욕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욕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존중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여기 오면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는 마음이 먼저 어쨌든 그래야 보험이 들어가지. 집사님,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좀 이전에도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보냈어요. 좀 더 지역한 이야기들 몇 개 들은 거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은 우리가 저하고 올해 그 캄보디아 친구인데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그래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인데 신앙이 좋으시겠죠. 틀림없이. 근데 이제 밖에서 손님만 오면 처음에 집 와서 가를 갖다가 옥상에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왜 그런지 몰라야 돼요. 옥상에 올라가. 내려오고 또 옥상에 올라가. 부끄럽다. 나이 드신 권사님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는 걔 마음, 그 캄보디아 걔 친구 마음에는 그게 상처야. 그럼 어떤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교회 권사인데 그런 사람이 그래 하더라. 상처입니다. 외부인 근로자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장이 집사입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욕을 해야 돼. 근데 주일만 되면 다 나오라고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차에 타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럼 예배를 듣고 또 걔들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가 파이널 골이 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파이널 골.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근데 보십시오. 이게 외국인을 먹는 게 아니고 집사님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한 친구를 전도를 한다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오늘 이번 구원주일이야. 그럼 어제 저녁에 야 같이 가자. 옵니까? 한국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복잡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 만나서 상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진짜 내 주머니 들어서 뭐라고 찌그러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전도가 되는 거지. 뭐 평소에 좀 알고 있다고 한 달 전부터 야 커피 하나 사줄게 조금 가까이 그때서 원 스텝 투 스텝 가까이 가고 야 우리 주님들 같이 가자. 한국 애들은 더 웃어버리지. 예. 그런데 외국 친구들을 더 마찬가지. 외국 친구들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 외국인 이주 노동에 관한 책을 쓰신 어떤 유명한 외국분이 한 말인데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는데 우리는 노동력을 원한 것은 노동력이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 사람이 들어간다. 노동력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냥 사람이 가지는 모든 문화라는 것은 사람과 있는 건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고 캄보디아 친구 하나의 그 노동력이 10이라는 노동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잡하다는 그 성장 배경과 그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와 그가 자라났던 모든 어떤 열등감과 모든 자부심과 그런 모든 걸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죠?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기다려주고 오늘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듣고 있으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베트남 친구가 대화하는데 한국 식당에서 그 기숙사에서 한국 그 공장에서 일할 때 너 밥을 어떻게 먹냐? 점심은 준대요. 저희도 주고 밥은 괜찮나? 그 두 명인데 한 명은 밥이 맞았대. 김치도 먹냐? 괜찮나? 김치 우리 공장 김치 맞았대. 근데 밖에서 김치 맛있대. 근데 공장 김치 맞았대. 근데 그 말 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 2분이 걸리는 거야. 그럼 나는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럴 때 그냥 내가 무슨 말해주는 거야. 좀 기다려주는 거야. 지가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다 끝까지 다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매끄러운 한국말로 정리해서 다시 또 얘기해. 그럼 그 친구가 집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분들이 외국인들 대화할 때 우리 한다는 듣다 말하면 딱 떨어지니까 이거 하고 그치?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아닌데요. 그 천지하고 종이 한 장 차이 맞아요. 모든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지 주사님. 지대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해보면 별 거 없어. 종이 한 장, 다 종이 한 장 차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그 한 장 그거를 잘 외국인들에게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알아. 종이 한 장이 뭔지, 여백이 뭔지, 그 빈틈 그 치고나는 뭔지 외국 친구들한테도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나가면서 시간이 뭐 타다 보니까 이래 됐지만 조금 눈물 한 잔 마시고 집사님 눈물 한 잔 주시죠.
이제 제일 고무적인 거는 저쪽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게 참 너무 고무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나? F2까지 가는 거지. 그 단계 F2까지 가는 거. E2까지 가는 거. F2의 비상이다. F2, F는 패밀리 비자, 거주 비자입니다. 거주 비자입니다. F2 넘어가면 저거는 보세요. E9은 단기 순환 비자를 했지. E7이 되면 저거 비자가 1년씩 나오거든요. E7 비자가. 근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회적인 불법행위라든지 그게 없으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저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E7 비자를 예를 들어서 영주권이 매년 나오는 영주권이 있잖아요. F5 비자라는 거. 영주권이 한 종류의 비자를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이 돼요. 그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 그래서 이 나이를 4년 10개월을 주는 거예요. 미안하죠? 아이고 이제 치사 짬뽕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도 조금 5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단지 그거 하나만 가면 너가 재산 정도가 얼마나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한 달 소득 수준이 얼마나 그런 게 있어. 그런 데서 걸려 넘어져요. 이 나이로 있을 때는 미국 청년들 돈 벌이면 다 거의 소득이 한 20%에서 30%짜리야. 한 달 생활할 거 한 만약 300만 원 벌면 70만 원, 100만 원 쌓이면 제가 가지고 있고 200만 원 자기가 다 보내버려요. 그럼 동남아는 다 그냥 커피 밥 사고 뭐 망고 나무 사고 밥 사고 저 집 짓고 또 저 부모님 집 지으라고 다 써버린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한국에 재산 그게 없으니까 그때 후회. 근데 머리 빠른 애들은 이 돈을 쓰려고 안 보내고 이제 계속 통장에 정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정리서를 다 제셔요. 그래서 E7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7 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7 지사님들 저거 인터넷 들어가 봐요. E7 자기가 쫙 인터넷이 뭐 만능이에요. 다 나와. E7 취업 요건 내가 치면 쫙 나왔지. 근데 E7 있다가 집사님 이제 거주 비자는 그러니까 한글 위시 공부하는데 그 이야기 하다 말았구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 이야기 해야 되네. 한국 위시 종료. 그 이제 국적 취득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F2 비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저도 지금 세계론의 모든 자기 요건을 다 외워서 있는 아니고 이 시험이 F4라고 이거는 또 제외 동포들이 이거 무슨 기술 자격증 학원 다니고 자격증 하나 따면 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어쨌든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키는데 조금 더 이제 숙련되고 조건을 잘 갖춘 친구를 추리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는 자기 요건들을 자꾸만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 자격증 이런 것들 학원들이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해요. 네, 막 뿌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찾아와가지고 뭐 어떤 어떤 학원 중장비 학원 뭐 이런 학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외국인을 소개해 주세요. 자기 외국인들도 알고 그런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자 변경할 때 그렇게 쓰면 자기고 나서 오는 거고. 그래서 김해 저쪽으로 넘어가면 양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타겟에서 그것도 하는 데가. 그렇죠. F 비자 가면 이제 그거는 한국에 이제 거의 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국적을 딸 거냐? 아니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국적은 전화를 유지하고 나는 계속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냐? 그 사유들이 이제 고민돼. 그 전까지는 한국에 머물라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다가 이제 갈자를 이제 저희가 줄 거야.
진짜 잘 넘어가네. 한국 국적 원하지 하고 살 수 있어. 문제 없어. 내가 뭐 크게 돈뿐만 안 하면 안 자고 문제 없어. 그러면 너 걔네 국적까지 갈 필요 있나? 영주권 가지고 있지. 그럼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사업하기 더 좋지. 그럼 이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되면 하니까 이쪽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민주화 모델은 그게 훨씬 낫죠. 네. 자기 나라에 민주화가 되면 그게 훨씬 낫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쪽이야. 그러면 뭐 들어보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땅값 다 올라가고 아닌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쪽에 뭐 사니까 그 토지, 그 땅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설명회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그래야 되고 사업 설명회 땅 이런 그 매매 이런 거에서 부자되기 가서 세미나 듣고 그 친구들한테 좀 몇 가지 듣죠. 그래서 와, 그래서 캄보디아 시골에 땅값 다 올라간다고 중국 사람들 와서 땅 다 사고 건물 다 올린다고. 여러분들은 이것 좀 고민해 봅시다. 있는 이거를 어째 우리가 진행할 건가? 이거를 갖다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민을 우리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오는데 말 매듭을 짓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을 보셨죠? 한번 쭉 한번 보셨나요? 네, 뭐. 책을 한번 보셨어요. 읽었는데 오늘 그 능력 테스트 그 능력 드렸죠. 이거 보다 보십시오. 홈페이지 볼까? 요 한국 읽기 테스트, 요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점수가 기준이 있나요? 한국어나 나눠서. 요 보면 애들 친구들이 보면 한국 읽기 요 간단하게 볼까? 예. 한국 읽기 테스트 한번 봅시다. 그래서 테스트 읽기 테스트, 듣기 테스트 두 개인데요. 자, 읽기 테스트 한번 봅시다. 읽기 테스트 보면 이게 20문제죠? 뭐 1번 이건 다 애들 친구들 틀릴 게 없어요. 1번, 뭐 2번, 4번 그림 보고 나니까 기다려 요거 시기를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틀린 애들 이제 타협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시험이 어때? 머리 글쓰기 있으니까 이건 뭐야? 답이? 어려워 되겠지. 자, 5번이 좀 많이 틀려. 자, 이건 답이 뭡니까? 근데 이걸 어디 사람, 누구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런 데서 딱 변별이 좀 생기는 거지. 요 틀린 애들은 이제 레벨 1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야. 자, 그럼 질문으로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요? 장갑 그림 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날씨 정말 만약에 하늘이 답은? 하얘요, 그죠? 하얘요 치는 식이 있어. 하얘를 좀 보면 하얗다 힘으로 이라는 하얘요 하는데, 근데 요거는 뭔가 보면 제 생각에는 한국 말을 얼마나 해봤느냐. 파란 하늘, 이런 것들은 그 파란, 이런 것도 변별력이 좀 돼요. 자, 요거 8번 문제. 왜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죠? 점심 잘 먹고 배탈이? 그래, 걸렸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 그 요것들이 한번 해본 친구들 났어요. 그 감기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틀린 거. 자, 9번 학교. 이거 많이 틀려요. 그런데 뭐라고 또 많이 할까요? S 말고? 그렇지. 학교에 공부를 해. 이 외국 친구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리사. 나는 꼬말입니다. 나가 꼬말입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1번에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책 1번에 보면. 책 1번에 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요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데 보면 문법 해가지고
자, 문법 얻는 주어가 되는 명사를 붙여서 문장을 주제를 합니다. 그럼 어는 언제 씁니다? 어는 언제 씁니다? 어는 밑에 받침, 앞에가 받침 있을 때 은, 받침 있을 때는 씁니다. 문법. 그래서 1번부터 10번 이내에 틀리는 친구들은 1번으로 보내요. 네, 1번으로 보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해보면서, 또 해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해보다가 또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자기도 보고 사라 그래요. 네. 요거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는 다 스마트폰 활용 잘해요. 무슨 말이야, 코드 찍으면 다 나오니까. 와, QR 코드 찍으면 다 나오니까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10번 문제. 크리스는 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비빔밥도 좋아해요. 그죠? 요것도 이제 그리고 여기서 듣는 친구들은 다 1번, 2번. 저는 아버지보다 키가 커요. 그렇죠? 자, 뒤에는 조금 애매한 데도 나와요. 자, 자미가 읽어요. 12번. 방이 어때요? 크고 넓어요. 그걸 보기 문제고 12번. 어제 병원에 왜 갔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가볍죠. 내가 아프면 아프지만 자 13번. 이 음식이 어때요? 맵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좀 까다롭죠. 요거 이제 맞추고 넘어가면 3번 이상 이거 쉽지 않거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왜냐면 이거는 문장이 두 개는 맵다 맛있다. 요걸 말하는 거니까 복문 위주를 좀 그죠? 자 14번. 눈이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눈이 오면 그죠? 눈이 오고 요것도 가정법인데 그런 쉽지 않아. 진짜 15번. 내일 약속이 있어요. 내 친구하고 영화를 볼 거예요. 그렇지. 뭐 시제에 내일이니까 꼭 그요 어떤 이거는 미래다라고 말하는 친구. 그저 공부 좀 한 친구야. 그럼 볼 거예요. 그 이걸 안 해주면 뭐 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막 해버린다고. 아니 지금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그래서 뭐 처음에 우리가 딱 평가가 정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일본 가서 좀 공부해 보다가 일본 지금 좀 쉽다 싶으면 또 조절이 줄여거든. 이거 해라. 지가 또 손 얻은 애들은 또 손을 나 이거 너무 쉽다 그럼 이건 가서 해봐. 또 해보다가 저거는 또 이거 좀 유연성이 있게. 여기 그 강사분들이 책 하나씩 맡으시는 거지. 그렇죠. 유산 1권, 3권 그걸 있어 알았어. 나는 오히려 제일 초급 애들 좀 세밀하게 좀 고개나 재밌겠다. 이거는 안 봐요. 그러나 나는 조금 많이 되고 이래야 근데 사실 상급을 가면 쉽지 재밌고 하급 공부 애를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친구들이. 그러고 영어도 통이 왔어요. 저도 지금 자꾸만 보세요. 우리는 그냥 저도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들 이러면 그냥 뭡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는 말도 되고 저하고 좀 그리면서 애들 부르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뉘앙스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나 아이들만 생각하면 내 아이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통일하죠? 그걸 우리 통일해줘. 친구, 외국인 친구. 친구야 그럴 때도 야 하지 말고 뭐라고? 친구야.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움츠리는 데다가 이거 다음에 상처가 돼. 상처되면 이유 없이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꿀팁일 수 있어요. 사소하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한다? 친구야. 자, 다 같이 하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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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사님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집사님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라떼가 나오는데 원대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히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눈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저도 어릴 때는 눈이 참 예뻤다 그래요. 제 와이프가 요즘도 어제도 내 머리를 쓰다쓰다면서 참 눈이 이뻤는데 왜 이 작아졌노?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꾀를 보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들 보면 눈 크겠다. 눈 크겠다. 눈 밤새도록 눈 크더라. 그래서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게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항상 좋은 표정 이게 중요해요. 좋은 표정, 말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외국 친구는 보는 게 다야, 들리는 게 다야. 뉘앙스, 어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농담해서 나는 농담 좀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웃는다 하면 빨리 수습해야 돼. 오해가 생긴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농담할 수 있잖아. 농담하고 웃어야 될 타이밍이 안 웃어. 그럼 지금 눈 버리고 이야기한다. 그럼 빨리 수습해야 돼. 오해가 안 생기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킨십에 가면서.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친구 16번에 누구세요? 친구 공원에 가서 같이 걸을까요? 네, 그렇지. 좋아요. 같이 그럴까요? 이런 것도. 어제 들은 음악이 정말 좋았어요. 이것도 시제는 어제, 그지? 어제니까 들으리다. 내일 하면 뭐야? 들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여기 문제가 그래도 이게 뭐 좀 제대로 됐어요. 이게 내가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거기서 만든 문제라서 이게 나도 처음에는 가만히 의미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모든 걸 다 포함시키고 좋아. 자, 18번. 왜 돈을 모아요?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아요. 그렇지, 여행을 가려고. 이것도 많이 틀려. 여행을 가려고. 그 틀린 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려고. 틀린 건 아니고 용어를 쓰는 게 좋다. 19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그렇지, 온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온지 요거요 띄어쓰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이 요거 안 띄어 생각을 했으면 맞네. 이거 우리말 그 TV에서 우리말 그런 데 나올 거 많이 이거. 20번. 운전하면서 전화해도 돼요? 아니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테스트 안 주고. 자, 듣기 레벨 테스트. 이거는 제가 집사님이 보는지 그랬죠. 바로 쳐볼래요? 위에 요거를 톱으로 다 넘기는 쓰인다는 거죠. 아니면 요걸 그 누가 처음에 운영부에서 요걸 문제 해주셔야 되겠다. 오면은 먼저 한국이 입하고 C를 받고, 자 요걸 다 바꿔가지고, 그지? 한국이 입하고 C를 먼저 받으세요. 요걸 받고, 요거 받기 전에 공부하겠다는 의사가 지시는 먼저 레벨 테스트,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레벨 테스트를 먼저 2개를 합니다. 2개는 할 수 있겠나, 하겠다 하면 5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 실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상중만 좀 테스트 해주고. 그리고 토픽 몇 발이 들어갔다 하는 거다. 그런데 뭐 체류 자격은 아니고, 체류 자격을 해야 되고, 국적 체류 자격이구나. 요건 적어놔야 되겠다. 국적 체류 자격은 주소도 그냥 공만 정도 받고, 담당 교사는 우리가 알아서 적어주고, 담당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한번 켜보십시오. 듣기 레벨 테스트. 한국어 듣기 레벨 테스트 1번부터 20번까지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2번씩 읽겠습니다. 부터 2번 잘 듣고
다시 들으세요. 이거는 뭐예요? 연필이에요. (5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다시 들으세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그만 들어볼 것 예. 그럼 목사님 이거를 예. 하나씩 맞는다고요? 하나 한 번씩. 수준에 따라서 아니 선생님들 말이에요. 그렇게 네. 어떤 분은 일 가르치고 어떤 분은 일 가르치고 이러시면 그렇지. 근데 아니야. 성별이 다르잖아요. 성별 따라서 어. 엄마는 한참 적으시고. 도면은 잡아야 네. 되는데. 네. 안 돼. 틀리 그걸 틀리 고난이도 1, 2, 3, 4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만 6시 그렇게 정합시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계속 두 번 반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은 거의 큐티 테스트 정도 나온 친구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고 하는데. 자, 오늘 그거 좀 의논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요거 인도 팀하고 베트남 팀하고 집사님하고 이런 벌써 인원이 꽤 되거든요. 몇 년 전에 벌써 인원이 아니에요. 10년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민감용어로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형태는 요 화물 교실 요거를 좀 예쁘게 그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네. 만들어가지고 네. 변환시켜가지고 요 집사는 미리 전화를 연결해 주면 전화 드려서 집사님 드릴 테니까 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보내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들은 요 사람들하고 다 친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늘에서 별로 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만 보지 말고 누가 우리 친구한테 좀 보내주라.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 하다가 또 한국말 공부하시면 좀 보라고 그러라. 근데 그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내가 이거 하다가 땀도 새버렸는데 그 토픽 시험을 하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토픽 시험. 토픽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종하고 저는 사실상 일상회화입니다. 일상회화. 그냥 나는 뭐 국적도 땄고 국적 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분들은 국적도 땄으니까 나는 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 말하는 게 부족해. 좀 더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오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거는 F6입니다. 결혼 이주였습니다. F6 이건 F5는 다 거주 비자입니다. 이거는 F6는 결혼 이주에서는 안 해요. F6 비자 중에서 조금 한국에 더 있어가지고 이제 그 F2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F2. 나도 이걸 뭐 자기 요건에 대해서 나도 자기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F2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F5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F 영주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국적을 이미 이제 취득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일상.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자는 토픽을 하고 싶었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토픽 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이 따로 있는데 그때는 토픽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일상회화 이 공부는 일상회화는 회화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보면 단어, 문법 다 나오거든요. 책의 구성 자체가 보면 세종하고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하고 토픽은 한국 능력 시험이 1년에 몇 차례 있어? 1년에 한 4차례 정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가서 우리 문집사님은 지금 2022년도는 다 끝났을 겁니다. 2023년도에 그 일정표 나온 거를 하나 쫙 뽑아가지고 그것도 그 PDF 파일에서 우리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의를 하면 언제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한국 능력실 토픽에 들어가서 이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이거 할 때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시험 신청.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다 토픽에 들어가셔서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알고 계셔야 돼.
하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이 친구들이 국적 공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국적 귀화 시험인데 이 귀화 시험은 여러분 인터넷에 귀화 시험 들어보면 책이 여러 종류가 아주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귀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한국 문화, 역사, 뭐 사회, 지리 다 시험 다 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도 치라면 점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요래는데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초점 맞추는 거는 우리는 F2 세종항공에서 일상배하고 공부한다. 그리고 토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 토픽 내가 하고 싶으면 일상배를 하다가 우리가 시험 기간 되기 전에 토픽 대비반을 만드는 것이다. 저희가 해야 되나요? 응? 저희가 해야 되나요? 하면 되지. 토픽 책 사가지고 또 거의 비슷해요. 세종항공가 그죠? 좀 해봤죠. 그 토픽 대비해가지고 그 시험 태필이 책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기출 문제들이 또 다 나와 있어. 그 토픽 그 사이트에다 아마 기출 문제 그게 나와 있어. 그러면 뭐 책 따로 안 하고 기출 문제 그거 내가지고 또 좀 풀어가지고 공부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 친구들이 요 친구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 하냐 할 때 아니 여기다가 이거 낮춰도 좋아. 써도 돼요. 그렇지. 여기다가 또 칸을 좀 해가지고 한국어 교실에 놓고 토픽 생활대화 토픽반 생활대화반 그리고 또 뭐 국적지능반인데 이 국적지능반은 최소한 5명 이상이나 3명 이상 모집해서 우리가 그냥 하게 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요거는 어려운 건가? 전문적으로. 국적지능이면 달라붙어야 돼. 이거 어려워. 거의 뭐 5분, 6분 틀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거 왜 하나 있어야 돼? 이 친구들 대부분 이혼한 친구들. 이혼은 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국적지가 쉬운데 이혼한 친구들은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한국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출생한 자기 자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이제 그 자녀 때문에 이혼한 친구가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추방당하면 추구해야 돼.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가면 주방대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귀화 시험 쳐보시면 책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건 뭐 어느 차례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게 복잡해.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십시오. 국회 시험 치겠다는 친구들은 오지 않고 없어서. 우리 하나 되겠다고 받는 것이 근데 기하시험 말해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는 기하시험 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번 되니까 이것도 먼저 해라. 토픽을 만약에 쓰게 되면 토픽 나오면 저희가 토픽을 또 여기만 토픽을 쓰게 되면 토픽반을 다 하나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토픽반이 만약 다운로드를 하는 쪽에 한 5명 되면 거기만 그것도 수준이 또 그래 맞아요. 해보고 토픽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구체 토픽 할 필요 없어. 그냥 해봤자 일단 그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한국에 그 입국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토픽 1급 이상 통과해야 돼요. 1급. 네. 1단계. 1단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어제 뭐 이렇게 큰 힘을 했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이라 친구들 뭐. 1급, 2급 시험 치가지고 우리 2급을 목표로 한다. 1급 개인 그것 때문에 뭐 돈 주고 그것도 시험 치는데 45,000원인가 돈 내고 시험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좀 돼라. 괜히 막 이런 자기들끼리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자꾸 시험 치라고 하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몇 6개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록을 그거는 부산 프레시에 나오시죠. 지금 벌써 10월 중순아닙니까? 그죠? 10월 중순인데 이거는 한번 내부에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학기적으로 운영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우리는 뭐 1년 우리 교회 계속 51년 내려오니까 연중하는 거예요, 연중. 그죠? 우리 많이 만났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1월달 시작할 때 입학식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어떤 집사님한테 가운 같은 그런 거 좀 빌릴 수 있으면 딱 제가 앞에 플래카드 하나 입학식 딱 걸고 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한번 축사하고 자는데 와서 박수해서 꽃다발 하나씩 걸어주고 쫓겨난 꽃 하나 이렇게 주고 좀 분위기를 확 만들어줘. 띄워줘가지고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진행하다가 여름 방학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또 쉬어주고 또 특히 우리나라 그 구정이나 연휴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쪽은 더 바빠요. 왜냐하면 지는 부산이고 저도 사촌은 서울에 있고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도 같이 여행도 같이 해주고. 근데 또 만나고 지는데 의욕주라 같은 그 연휴 기간에 또 어디 갈 때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 그럴 때는 한번 우리 양산 통도 판타지나 가자. 그럴 때 여기서 애들 결손이 확 깊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주제에 펜션 한다. 야, 펜션 고기 구우는 거 같이 좋은 환경 우리에서 잘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언제든지 생각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니고 저거 보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으나 넓고 덤이지만 그 취급을 하고 주도권을 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고기 구우는 거 자 이런 거 있다. 너가 할 수 있게 너 준비할 수 있는 너 준비하고. 그 너무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자꾸 따라오도록 하지 마. 그럼 저것도 그 중에는 또 좀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잘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친구들 같이 앉아서 그럼 팀들도 짜보자. 자, 그럼 음식 준비 팀. 그럼 우리 형 집사님 A 집사님, B 집사님, 그리고 외국인 친구, 티나하고 라니는 이제 친구들 같이 준비하고 해가지고 음식 준비. 야, 우리 장보러 갈 때 같이 하자. 같이 보고. 자, 고기 꾸밀 팀. 박 집사님, 김 집사님하고 또 한 분. 여러 찌개 담당이다. 찌개. 이 부피는 이 담당이다. 그런 식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다 자기들에서 끌어들이기만 하고 한국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채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외 시간 그리고 생일 확인, 생일 파티. 다 해주는 게 좋대. 크게 안 해줘도 돼. 그럼 한 번은 또 이런 할 거 많아. 한 번은 이런데 다문화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 각 나라 팀으로 우리 음식도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 그럼 오면 그냥 먹지도 말고 까이지 그냥 먹어줘. 또 까다로운 지산 갖고 와서 또 이거 코 냄새 맡아보고 안 맞다 해서 얘는 들는데 안 맞다 해서 아우 저 입상 그냥 데리고 나가지고 칼을 때릴 써. 그러니까 미리 이거 안 하면 그런 지산들 많아 장면들로. 괜히 망친다니까 분위기를. 와가지고 지금 있어 이거 너무 달다 이거 건강이 안 좋아. 먹지 마. 먹고 안 주면 그냥 1년에 한 번 먹는다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저거 먹는 문화잖아. 그게 인정이에요. 그게 인정. 제일 큰 게 음식이 아닙니까? 지금 가면 우리나라 김치나 민사는 맛있게 먹어주면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라떼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신통물이 아니라 무슨 신통물이 우리는 신통물이 저는 신통물이거든. 된장국 진짜 맛없어요. 몸에 좋다고. 이 몸이 좋지. 청년들 좀 더 섭외를 해야 돼. 우리는 좀 운영팀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쵸. 가볍고 이렇게 그래 좀 그래서 필요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뭐 모이지 못하더라도 단톡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좀 주제를 내고 좀 충분히 생각해서 일들도 좀 올리시고 하면서 그래서 일이 있다니까 하나 딱 잡히면은 할 건 너무 많아요. 그죠? 시험하면 또 어디서 5월달부터 가지고 운동해. 우리 한국 사람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희생이라고 헌신이라는 게 있어. 만드는 건 솔직히 몇 시간에 만들 것 같긴 한데 시장을 이제 기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약간 애매하거든요. 뿌리면은 바로 온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바로 온다는 거는 이제 예. 우리 기대지. 그런데 일단은 뿌려 보자는 거지. 뿌려보고 네. 수요만 받아보자. 그 지선 일단 한 판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뭐 나도 청소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분들 피드백도 좀 들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뭐 단톡 하면 안 될 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사님 그럼 이거 뿌립시다. 뭐 지사님 청소 지사님 뭐 배드민턴 지사님 다 뿌려가지고 대만 기기고 이거는 지사 전화번호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난 이거는 다음 주라고 뭐 그냥 뭐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까지 계속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까 크리스마스 파티? 그래서 다 하고 딱 파이널 딱 마지막 할 때 이제 좋은 날 수료식. 그 수료란 말이 또 어렵잖아. 근데 또 한국말 다 많이 했던 거야. 그럼 수료식 할 때 요즘 보면 그 상장 같은 양식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수료 2020년 며칠까지 위에 사람 내가 다 해가지고 모세 고치고 다 수료 박수 잘 치고 조그만 선물 주는 것도 좀 준비해주고. 그 지금 센터에 하고 계시는 주차별 그 진도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별 진도? 예, 예를 들어서 뭐 1번은 뭐 2번 1주차 때 이렇게 하고 뭐 그 주차 나는 강조하는 게 그 진도표는 따로 없고요. 강조하는 게 어쨌든 반복했어요. 너무 진도를 빨리 되지 말고 외국 친구들이 안다고 해서 믿지 말고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 말하는데 감히 그 역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다. 자기가 의사표현을 안 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예. 한국 사람들 세거든. 한국 사람들이 단일 문화, 백인민족이 돼가지고 이 외국인들 우리는 다른 나라 크로스 칼처럴한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연중에 저는 외국인들에 많이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국말 공부하고 나서도 안다고 하면 안다고 하는데 고려하지 말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뜬다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반복해보고 그래 세명밖에 안 되니까 한 발에 세명이 다 알 때까지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 진도에 구애받지 말고 각 반마다 똑같이 진도 나올 필요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 2달 하고 종강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올해는 어쩔 수 없지. 만약 시작한다면. 12월까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4년도 있으니까 이걸 나는 내 혼자 일하니까 난 내 마음대로 그냥 올해도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막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기관도 있고 저희도 있고 쌓여져 있으니까 올해는 막 계속 준비하는 기간만 가지고 할 그거 내년 1월달에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 안 하고 막 그래도 10월, 11월, 12월 있으니까 2달 정도는 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도 기회도 좋고 이러니까 몸풀기 이용을 해서 정식적이거나 이런 하더라고 좀 해본다. 그러면서 온 친구들 보내서 다른 말은 또 1월달에 이런 좀 확보한다. 그래도 이분들 나오고 보십시오. 제 보면 괜찮은 게 아니고. 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요거가 말고 난 지금 이거 연결을 하고 하면 이름이 좀 확보될 것 같은데 이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으면.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죠. 지금 6시 거의 다 됐는데 너무 6시 10분까지만 마칩시다. 5분만 되면 되겠죠. 오늘 지금 저하고 지사님 이야기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들 지금 몇 가지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걸 갖다가 지금 벌써 이거 나왔으니까 이걸 예쁘게 꾸며가지고 넘긴다. 참 요거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거대인데 임용하는 거하고 네일 아트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임용도 또 뭐 하나 있었죠? 일단 안경은 안경 말고. 근데 네일 아트 이런 거는 차라리 이게 이제 뭐가 또 할 게 많으냐면 네일 아트라든지 미용 이런 것도 또 배우겠다는 친구도 있어. 나유겠네요. 그러면 또 한국에서 완전 또 별도의 방법도 만들잖아요. 네일 아트는 더 그렇거든. 그죠? 네. 그러면 대신 이게 완전 칼죠. 이 외국인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감당이 아마 데이터. 불감당이고 이거 실하는 것만. 단지 체험만 거라는 시간을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도 확보돼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외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자기 취향이 또 여자분들 취향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취향 하면 안 날라 그래요. 머리 이런 것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미용실이 너무 많이 들어도 그런 게 있을 때 보니까 꼭 가려고. 외국 사람들도 또 세련되게 더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또 감각이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또 젊은 친구 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 카드는 남자 여자한테 상관없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나는 동시에 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요거를 갖다가 요걸 어느 정도 해갖고 그린 파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인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러면 지금 한데 막대기로 할 거냐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간단한 이야기하고 마치죠. 우리 집사님 먼저 한번 이야기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라도.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교회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연관되어 있을 거니까 또 그게 또 상황 따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시간을 오후에 맞추고. 그대로. 겨울 들어가면서 당장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겨울에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소문이 좀 퍼지면 그래도 추운 겨울에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도 지금 저 명단이 또 하나의 주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는 한번 정식은 아니어도 짧게라도 해보는 걸로. 지금 한 분은 대만국 그 남자분은 아예 한국말 몰라가지고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약이 되시면 소문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미 연단은 좀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좀 이걸 그린 파일에서 보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팀 3명만 돼도 한 팀 되니까. 한번 씹어서 한번. 안 그러면 그 세, 한 1대1로 해도 괜찮은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면. 1대1로 하면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 사람은 결국은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가 더 좋아. 그죠? 그럼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교적인 것들도 있어. 결국 이분들은 뭐냐? 선교사들이야. 역파송 선교사. 엄청난 자원이죠.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 제자 훈련까지 들어가셔야 사실. 교회 지금 발을 여기 들어간 사람들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요 대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규모가 크든 작든 이걸 해보는 것 첫 주. 네. 첫 달. 근데 그거를 알아보고 그거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입학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가 좀 그렇게 준비를 이제 그러면 저희 내년에 하고 그걸 하고 여기 입학기도 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수료는 급할 것 같아.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그런 거를 좀 한국에 일대 공부 그렇지. 이반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내년으로 좀 미루어보죠. 네, 지금은 실용적으로 교회 나왔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상황이 그 정도로 진행을 한번 진행하는 거. 저희가 너무 부족한. 그러면 이 시문을 지금 누가 다 받아서 합니까? 문제집 저희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들 지금 이거 말고 250 다 거의 가 있어가지고 그 있는 애들 마치면 올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 12월 중순에 25일까지인가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일단 목사님들 교육을 일단 마치고 예, 그래. 뭔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지. 예. 계속 알아보면서 예. 시작은 목사님 교육을. 이거 끝나고 또 이따 나타나겠습니다. 그 이제 트레이닝 on the job이라고. 저희는 트레이닝 on the job이라고.
해보는 게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와. 사실 한국 교사 이것도 우리 지금 어렵다 생각하는데 해보면서 빨리 더 배워요. 해봐야 할 수 있어. 듣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지? 우리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서 어쨌든 하시겠다 하시면 되니까 트레이닝 온 더 잡을 하시면서 좀 배우시고 요거는 이왕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도 요 집사님 분이 같은 거 좀 홍보할 수 있는 그 그림 파일이나 잘 해서 우리 연관된 분들한테 좀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뭐가 있는지 아까 요거는 한번 집사님하고 토비만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톡을 한번 해주셔서 한번 살펴보고 도움을 좀 얻게요. 그래야지. 집사님 기도를 마쳤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꼭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게 저도 숙제입니다. 저는 수지어 씨한테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제게 좀 더 견고하고 그 친구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라는 말 자체가 그 친구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여기들마다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외국인 이 하는 기회 주시는데 우리는 뭐 다른 목적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 전달 못해도 우리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사는 성교 몸짓을 통해서 전달되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까 봤던 우리 명단들 있죠. 명단들 진짜 뭐 단톡을 하나 만드시죠. 이게 오신 분들. 먼저 또 이 명단을 정리해서 좀 넘기십시오. 이 명단을 보시면 기도 시간 좀 기도하시죠. 인도팀, 우리 배드민턴팀 집사님, 중국, 또 우리 제가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담화팀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 주께서 제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없는 친구들, 우리가 한국말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 구합니다. 배드민턴 팀, 인도네시아, 중국 우리 주부들이 와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메뉴로 한국까지 와서 있는지 모르고 그런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영상교회가 연결된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 경륜을 쌓아 주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중국 미용실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이곳에 또 우리가 연결되는 일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함께 그분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나누는 데 축복해 주옵소서. 대만의 외국 분들께 오시고 함께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들 신앙의 그릇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은 한국 교실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마음에 만족되게 하시고 주님 꿈꾸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림 그려 볼 때 마음속에 주님 그 그림 그려지게 하시고 주님 그 꿈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흥분되게 하시고 감격되게 하시고 주님 감사되게 하시고 인생에 만족되고 보람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주님 참 주님 앞에서 주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리는 감격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저희 세부적으로 준비할 일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 주시고 의논 주시고 의견 주셔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